밤은 누구에겐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지만 누구에게는 특별한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대학생이다. 우리 집은 2층이다. 1층과 연결되어 있었고 방을 여러 개 쓰며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1층에 새로 눈을 달고 새를 들였다. 우리 집은 회사가 많은 동네이다. 회사 앞에는 전철역이 있고 우리 집에서 역까지 10분 이상 걸어야 한다. 그래도 교통이 좋은 편이라 새는 잘 나가는 편이다. 우리 가족은 2층에서 지냈고 2층에는 방이 2개였다. 1층도 방이 2개였는데 새를 받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부동산에 내놨더니 신혼부부가 와서 살고 있다. 지금 세입자는 3번째 세입자인데 연고지는 지방이다. 결혼하면서 남자의 직장 근처 집을 알아보다가 기교적 깨끗한 우리 집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신혼부부답게 알콩달콩 사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남자가 여자를 몰아세우고 크게 화를 내고 있다. 그날도 그랬다. 쨍그랑 부부싸움 하다가 뭐가 떨어졌는지 큰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오늘 왜 전화 안 받았어? 오늘 종일 뭐 하고 다녔어? 라고 다그쳤고 오빠 그런 거 아니야. 회의 중이라서 못 받은 거라고 몇 번을 말해 하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께 듣기로 1층 남자는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한다. 1층 여자는 무척 예쁘다. 키 크고 군살 없는 몸매에 긴 생머리를 곱게 묶고 다닌다. 누가 봐도 미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녀의 이름은 미호이다. 미호 씨는 방과 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가끔 마주칠 때면 수줍게 인사를 하는데 참 조용한 성격인 것 같다. 오전에는 집에 있고 오후에 근처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저녁 전에 들어온다고 했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 일하고 와서 집안일을 다 한다고 했다. 미호 씨는 요리를 곧잘 한다. 어느 날은 치즈 또띠아를 만들어서 구워왔다. 사모님,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건넸는데 카코 프랜차이즈에서 먹었던 것만큼 맛있었다. 엄마는 젊은 색시가 참 싹싹하다며 유효 씨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잘 지냈다. 하지만 미호 씨의 남편은 아내를 못 믿는 눈치였다. 학교 수업이나 선생님들과 회의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전화를 받지 못하는데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핑계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미호 씨는 남편과 다투다가 안 되겠는지 우리 집으로 올라왔다. 미호 씨에게 삼촌뻘인 아빠는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듣고 1층으로 내려가셨다. 1층 아저씨는 미호 씨에게 왜 집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냐고, 혹시 학교에 만나고 있는 선생님 있는 거 아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했다. 미호 씨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이고 퇴근한 남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오전에 배송받아서 학교 수업에 입고 나갔다 온 것 아니냐며 자기를 의심했다고 한다. 사실 남편은 데이트할 때부터 자기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미호 씨는 처음에는 그 관심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관심이 의심이 되었고, 나중에는 사실대로 설명해도 믿지 않았다고 했다. 미호 씨는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길 시간에 의심이 더 심해졌다며 이대로 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엄마는 미호 씨의 손을 잡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엄마와 아빠는 내가 잘 때 코를 심하게 골기 때문에 거실에서 자고 미호 씨에게 내 방에서 자라고 했다. 사실 나는 미호 씨에게 마음이 있다. 예쁘고 친절한 그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개팅을 해봐도 그녀만큼 예쁜 사람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 새로운 요리를 해서 엄마께 수줍게 가져오는 모습도 지나가다가 동네 아이들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모두 예뻐 보였다. 할 수만 있다면 미호 씨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내게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의 가정이 위태로워졌지만 나는 미호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는 애써 표정 관리를 했고 그녀의 남편이란 작자에게 당신 미쳤냐? 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남의 사생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무척 답답했었다. 미호 씨는 엄마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펑펑 울었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미호 씨를 안전하게 재워주고 싶어 했다. 엄마는 미호 씨를 위로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나에게 오늘 내 방 좀 치우고 미호 씨가 자고 갈 수 있게 해줘라고 하셨다. 나는 괜찮으니 편히 쉬세요.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나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진정하세요 하며 침대 시트를 갈아줬다. 그날은 날이 따뜻해서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고 미호 씨는 괜히 방을 빼앗은 꼴이 됐다며 무척 미안해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비몽사몽간에 내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습관대로 침대에 올라가 자게 되었고 아침에 깍 이게 뭐야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었다. 사실 그 소리는 우리 둘만 들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내 옆에는 미호 씨가 있었고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던 것이다. 우린 사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 미호 씨는 아침 일찍 집으로 내려갔고 미호 씨 집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잠잠하게 지냈다. 미호 씨는 요리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오전 수업만 있는 어느 날 마트에서 핫케이크 믹스를 사서 집에 가고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우연히 미호 씨를 만나게 되었고 마트 비닐봉지를 본 미호 씨가 핫케이크 해 먹으려고요 하면서 웃었다. 나는 처음인데 먹고 싶어서요. 시럽도 샀어요 하고 대답했다. 미호 씨는 그날 수업이 없는데 자기 집에서 같이 만들어 먹자고 했다. 나는 그래도 되냐고 물었고 요즘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고 하며 집에 들어가자고 했다. 그녀는 스테인리스 볼에 핫케이크 믹스, 계란, 우유를 풀어 섞었다. 그리고 넓은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열기가 올라오자 오일을 두르고
국자로 핫케이크 반죽을 덜어냈다. 반죽은 낮게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예쁜 갈색이 되었다. 뒤집개로 능숙하게 뒤집고 어느 정도 기다리니 따뜻한 핫케이크가 완성되었다. 미호 씨는 자기가 해본 대로 만들어 보라고 했고 나는 무딘 손으로 핫케이크를 만들었다. 내 손으로 해본 요리는 라면 빼고 핫케이크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핫케이크 여러 장 만들었고 휘핑크림과 시럽을 뿌리고 미호 씨가 준비한 키위, 딸기를 토핑해서 작은 케이크를 만들었다. 미호 씨는 커피를 내려 식탁에 가져왔다. 오늘은 자기 생일이라며 마침 핫케이크로 케이크를 만들었다며 좋아했다. 나는 생일인 줄 몰랐다며 시간 되면 같이 외식하러 나가자고 했다. 미호 씨는 전화기 볼륨을 최대한으로 맞추고 근처 화덕피자 가게로 갔다. 음료수와 피자를 먹으면서 남편에게 전화가 올까봐 초조해하는 미호 씨의 얼굴이 참 안 돼 보였다. 나 같으면 저렇게 착하고 선한 와이프를 업고 다녀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의심하고 화를 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피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어머,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전화 통화할 상황이 안 되니 전화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하네요. 유효 씨의 표정은 무척 밝아 보였다. 미호 씨는 자기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호 씨랑 외식하니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라고 했다. 하지만 미호 씨는 남편이 일심이 많은 사람이니 빨리 들어가자고 했고 우린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서둘러 집에 갔다. 그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2층으로 올라가는 내 마음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한 주가 지나고 미호 씨의 생일이었던 같은 요일에 국내 마트 시식 코너에서 미호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때는 미호 씨의 시어머니라는 분이 옆에 계셔서 인사를 드렸다. 앞으로 3일 정도 계시다가 내려가실 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어느 날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미호 씨의 시어머니가 배가 아프다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남편은 야근이라 아직 안 왔다고 했고 나는 길가에 나가 택시를 불러 미호 씨와 시어머니를 태워줬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미호 씨를 만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쓸개에 돌이 꽉 차 있었고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집에 가셨다고 했다. 미호 씨는 아이들 방과 구수업은 휴강한 채로 시어머니 병수발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호 씨 아니었으면 우리 시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정호 씨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밥 사주라고 용돈 주고 가셨어야 하고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자고 했다.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얼른 식당에 따라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푸드 스파게티를 먹었고 맥주도 한잔 했다. 미호 씨는 요즘은 결혼한 게 후회된다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 뭐라 할 말도 없고 그저 들어주기만 할 뿐이었다. 미호 씨는 다 털어놨더니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하면서 우리 남편 어제 중국으로 출장 갔어요. 이번에는 한 달간 있다가 온다네요. 저 한 달은 자유예요라고 말하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결혼기념일이라
베트남으로 여행 가셔서 3일 뒤에 오세요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내 방에서 미호 씨와 분위기를 냈다. 그때 처음으로 어른이 되었고 미호 씨는 서툰 내 모습을 보고 빙긋이 웃으며 기다려줬다. 그 다음 날은 미호 씨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미호 씨는 남편의 태도에 변화는 없다며 다른 행복한 생각을 하다 보면 남편의 의심도 일종의 관심이니 귀엽게 봐줄 수 있다며 요즘 나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나도 여신 같은 그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는 것이 너무 쫄깃하다.